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보드카 온더락 위에 니콜라 음료를 추가한 이 칵테일은 어느 전설적인 사이버펑크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에게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목표는 높게, 그리고 마무리는 화려하게. 꿈을 허락하지 않는 도시 나이트시티에서 감히 달을 꿈꾸었던 그는 비록 달만큼 높게 날아오르진 못하였으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메가코프 아라사카에 맞서 아라사카 타워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이버펑크로서 그날 밤의 데이비드는 그 어떤 보름달보다도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는 데이비드의 연인 루시만이 남겨졌죠. 루시나 쿠시나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 범죄자의 길을, 사이버펑크의 길을 걸었으나 사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사이버펑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이버펑크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죽느냐로 기억되는 존재이기에 나이트시티에서 사이버펑크가 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루시는 나이트시티에서의 삶을 지옥이라 여겼으나 그 지옥은 쉽사리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기에 루시가 품을 수 있는 꿈이란 그저 달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지옥을 방황하던 소녀는 자신처럼 혼자 남겨진 소년을 만났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소녀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루시의 꿈은 단순히 달에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달, 데이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었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끝내 루시와 함께 달에 가지 못했습니다. 루시의 꿈은 데이비드의 곁에 계속 머무는 것이었으나 사랑하는 루시를 지키기 위해 데이비드는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소녀를 사랑했던 소녀는 달에 가고 싶다는 소녀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함께 달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소년을 사랑했던 소녀는 뒤늦게 자신의 꿈이 달이 아니라 소년이었음을 말해주었지만 결국 소녀는 소녀와 함께하지 못했고 소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데이비드가 없는 달빛 아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루시의 이야기는 사이버펑크 2077의 나이트시티가 아닌 명조의 라하이로이에서 새로운 꿈을 맞이합니다. 어째서인지 데이비드를 앗아간 원수 아담 스매셔와 싸우고 있는 루시. 전신을 사이버웨어로 교체한 이 괴물을 루시가 쓰러뜨리는 건 불가능했죠. 이때 방랑자라는 인물이 나타나 루시를 아담 스매셔로부터 구해줍니다. 방랑자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 루시는 넷러너로서 주변을 해킹해보지만 이 낯선 공간은 그녀가 익히 아는 나이트시티가 아니었습니다. 방랑자 또한 사이버웨어로 개조된 루시의 몸을 보고 낯설어하죠. 방랑자는 자신은 이상현상을 해결해야 하기에 루시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만 나이트시티에서 살아온 루시는 이러한 방랑자의 호의를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나이트시티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신뢰와 유대가 아닌 배신이 전제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방랑자는 루시의 친구 데이비드와 레베카를 찾도록 도와줄 테니 협력을 제안합니다. 딱히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루시는 방랑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루시의 꿈, 엣지드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방랑자는 직전에 루시를 공격했던 아담 스매셔가 악몽 잔상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루시가 있는 이 세계가 꿈이 모여 형성되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설명해주죠. 꿈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이곳에서 루시는 데이비드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동료 레베카와 재회합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화끈한 성격을 보여주는 레베카. 악몽 잔상? 그 못 같은 괴물 이름이 그거야?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데이비드의 마크를 닮은 정체불명의 물건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레베카를 향해 루시는 데이비드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금 루시의 기억은 데이비드의 죽음 이유가 아닌 데이비드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죠. 두 사람이 데이비드의 죽음을 입에 담자 알 수 없는 두통이 루시와 레베카를 덮쳐옵니다. 동시에 마음의 영역 또한 붕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방랑자를 따라
마음의 영역에서 빠져나온 루시와 레베카. 방랑자는 이곳이 라아이로이의 스타토치 아카데미라고 알려줍니다. 레베카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라사카 같은 메가코프의 이름이냐고 묻지만 방랑자 또한 아라사카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때문에 레베카는 브레인댄스에 갇힌 게 아니냐고 의심하나 루시는 이를 부정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지금 두 사람이 다른 세계에 온 것이라고 말하죠. 나이트시티에서의 삶에 찌든 레베카에겐 이는 당연히 헛소리로 들릴 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시는 나이트시티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곳이 다른 세계임을 알아차립니다. 브레인댄스를 사용하거나 조작이 가해진 흔적이 없는 루시의 사이버웨어, 연결되지 않는 넷, 그리고 나이트시티의 타투와 크롬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이질적인 성은. 그 성은은 방랑자의 손등에도 새겨져 있었기에 루시는 자신과 레베카가 나이트시티에서 방랑자의 세계로 넘어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방랑자의 성은에서 아브라는 생명체가 튀어나오는 걸 목격하자 레베카는 루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나 이거 갖고 싶어! 이 말하는 털뭉치는 얼마야? 지금 당장 주문할래! 방랑자 역시 에코나 잔상과 같은 기본적인 단어도 알지 못하고 넷과 같은 낯선 단어들을 언급하는 두 사람을 보며 자신들이 다른 세계에서 넘어왔다는 루시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어서 루시는 잠시 레베카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부탁하고는 방랑자를 향해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마치 넷에 연결하듯이. 그리하여 루시는 자신이 어쩌다 이 세계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데이비드의 죽음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던 루시는 나이트시티의 타로 점술가 미스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스티 덕분에 잠에 든 루시는 자신이 데이비드의 손을 붙잡았던 브레인댄스와 달리 데이비드가 자신의 손을 붙잡아주는 꿈을 꾸죠. 그러나 그 꿈은 루시를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시는 죽은 데이비드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이버스페이스처럼 퀵핵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코 사이버스페이스가 아닌 낯선 공간. 그럼에도 루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데이비드의 뒷모습을 쫓아갔으며 죽은 레베카와도 재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비드를 만나죠. 오랜만이야, 루시. 데이비드? 정말로 너야? 위험해! 살아남아, 루시. 전부 돌려내! 자신이 이 세계에 떨어져 방랑자와 만나기까지의 사건들과 데이비드의 죽음까지 기억해낸 루시. 루시는 낯선 세계의 성은에 넷러너의 기술을 적용하여 방랑자에게 자신의 기억을 공유해줍니다. 악몽 잔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하는 방랑자, 데이비드의 복수를 원하는 루시와 레베카. 세 사람이 아담 스매셔의 모습을 띤 악몽 잔상을 쫓기로 합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악몽 잔상들이 마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메가코프의 하수인들, 일명 기업놈들처럼 생긴 잔상들. 루시가 해킹으로 잔상들을 약화시키자 레베카는 신나게 총을 난사하며 놈들을 호떡처럼 뭉개버립니다. 죽어라 이 나쁜 놈들아!
잔상들을 처치한 뒤 방랑자와 루시, 레베카는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학생 린네와 합류합니다. 그라피티와 스프레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공명자 린네는 그녀처럼 자유분방한 성격의 레베카와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죠. 이어서 루시와 레베카는 린네를 통해 악몽 잔상과 관련된 전문가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모니에 교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아담 스매셔의 모습을 취한 악몽 잔상은 방랑자가 지금껏 상대해온 잔상들과 달리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것은 루시를 쫓고 있었습니다. 아담 스매셔, 루시에게서 데이비드를 앗아간 이 괴물은 낯선 세계에서도 악몽 잔상이 되어 루시를 집요하게 추격해오고 있었죠. 당장은 아담 스매셔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에 우선 루시는 방랑자를 따라 아카데미의 의사 헤르센에게 검사를 받아보기로 합니다. 루시를 검사한 헤르센은 루시의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외부의 주파수에 쉽게 영향을 받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이 때문에 루시는 마음의 영역 밖으로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악몽 잔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히 사이버웨어가 유발하는 부작용이 아닌 데이비드의 죽음이 그녀의 내면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 낯선 세계의 마법 같은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그녀 자신이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상처였습니다. 루시와 달리 레베카는 낯선 세계에 빠르게 적응하며 라하이로이의 오락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하이로이는 나이트시티와 달리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불안해하며 항상 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나이트시티에서 레베카는 자신의 오빠 필라가 언젠가 사이버 사이코로 변한다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줄 것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상대 데이비드가 루시를 구하고자 죽음을 자처할 때에도 그저 그를 지켜보고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살아서 사이버 사이코가 되거나 죽어서 사이버 펑크가 되거나 나이트시티에서의 삶이란 오로지 두 가지 선택만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레베카가 데이비드를 좋아했음에도 애써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건 루시야말로 자신에게 소중한 데이비드를 자신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겨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죠. 레베카는 이러한 속마음을 낯선 세계의 방랑자에게만 털어놓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는 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녀석에게 주는 게 나아. 이어서 레베카는 이토록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혹시나 자신의 죽은 오빠 필라와 재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데이비드의 마크를 그라피티로 그려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 대신 루시가 나타나 악몽 잔상에 대응할 준비가 끝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루시와 레베카, 방랑자는 모니의 교수를 찾아가 그들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레베카가 찾아냈던 드림밴드, 데이비드의 마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놓은 듯한 모양의 이 드림밴드는 악몽 잔상과는 정반대의 힘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는 드림밴드와 악몽 잔상, 그 모든 것이 루시의 꿈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시에게 가장 소중한 데이비드는 드림밴드의 형태로, 루시가 가장 증오하는 아담 스매셔는 악몽 잔상의 모습으로, 때문에 드림밴드를 전부 되찾는다면 단순히 아담 스매셔를 쓰러뜨리는 것을 넘어 데이비드와 다시 만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결코 기뻐하지 못합니다. 레베카는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요. 데이비드의 죽음은 그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베카가 죽었음을 밝히고 그녀의 존재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건 레베카를 다시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에 더더욱 고통스러울 터였죠. 때문에 루시는 레베카가 죽었다는 진실을 감추고 이를 알지 못하는 레베카는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레베카에게 루시는 자신이 레베카의 납골당에 남겼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어떤 말은 그 순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야. 전부 다 끝나면 우리 둘이서 다시 얘기하자. 이어서 루시는
악몽 잔상을 분석한 결과를 엿들으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악몽 잔상은 루시의 꿈, 루시의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만약 드림밴드의 힘으로도 악몽 잔상을 해결할 수 없다면 루시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여 악몽 잔상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랑자는 루시를 희생시키는 방법에 반대하지만 악몽 잔상이 초래할 희생을 고려한다면 루시 한 사람의 희생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데이비드가 자신을 희생하여 루시에게 남겨준 삶. 그러나 데이비드를 앗아간 아담 스매셔는 악몽 잔상의 형태로 루시를 찾아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삶마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급기야 아담 스매셔는 다른 잔상들을 이끌고 현실 세계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죠. 루시는 아담 스매셔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그녀는 아담 스매셔를 증오하는 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담 스매셔는 본격적으로 현실을 공격하기엔 힘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의 첫 침공은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그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방랑자는 이쪽에서 먼저 마음의 영역으로 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루시와 함께 데이비드를 찾아내어 드림밴드의 힘으로 아담 스매셔를 제거하자는 것이었죠. 이어서 모니에 교수는 루시와 레베카에게는 악몽 잔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특별한 주파수가 관찰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때문에 루시는 방랑자와 함께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데이비드를 찾고 레베카는 루시 대신 마음의 영역 밖에서 잔상의 공격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나이트시티에서도 레베카는 자신에게 소중한 데이비드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루시와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바보가 깨어나서 더 보고 싶어 할 사람은 너니까. 그렇게 루시가 방랑자와 함께 마음의 영역에 진입한 동안 레베카는 자신이 벽에 그렸던 그라피티가 이상 현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레베카 또한 루시의 꿈에서 비롯된 존재였기에 그녀가 남긴 그라피티는 악몽 잔상들이 출몰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베카는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그라피티를 그려놓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현장에선 앞서 잔상과의 전투에서 만났던 린네와 오락실에서 만났던 시그리카가 있었죠. 레베카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그려놓은 마크의 주인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녀석은 너무 무리했어. 난 녀석에게 사이버웨어의 수를 줄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듣질 않더라고. 내 생각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뭐, 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그 바보를 지켜줄 거니까. 이어서 레베카는 나이트시티가 아닌 라하이로이에서 새로 사귄 두 친구와 함께 자신이 이곳에 다녀갔다는 흔적으로서 멋진 그라피티를 그려놓죠. 머지않아 악몽 잔상들이 레베카의 그라피티를 통로로 삼아 그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 악몽 잔상들을 전부 처치하자 레베카의 앞에 드림밴드의 조각 하나가 나타나죠. 마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데이비드를 그리워하는 레베카의 마음이 드림밴드의 조각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드림밴드의 조각을 획득한 레베카는 루시를 돕고자 자신도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방랑자와 함께 마음의 영역에 들어선 루시는 자신이 아는 나이트시티와 라하이로이가 기묘하게 뒤섞인 도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유령처럼 잔류하고 있는 존재들, 방랑자가 주파수라고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엄마, 봤지?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예전에 엄마가 날 보호했던 것처럼 나도 이번에 잔상에게서 아이를 구해 피난 캡슐에 데려다 줬어. 엄마, 내가 잘한 거겠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울까? 데이비드도 같은 일을 했어. 데이비드를 찾고자 도시를 헤매고 다니던 루시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합니다. 루시가 데이비드와 함께 살았던 집에. 그곳엔 소중한 추억도 쓰라린 기억도 함께 깃들어 있었죠. 그거 알아? 사실 달에 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안 비싸. 단지
그때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데이비드는 잠이 잘 안 올 땐 여기 앉아 있었어. 가끔 텔레비전을 켜서 혼자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지. 몸에 사이버웨어가 늘어나면서 더 자주 그러고 있더라. 루시는 방랑자에게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데이비드와의 기억을 손끝으로 더듬을수록 그녀의 손끝은 끊임없이 베일 뿐이었습니다. 나이트시티에서 이름을 남기려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 그날 데이비드는 나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아라사카 타워 꼭대기에 올라갔어. 결국 난 살아남았지만 데이비드와 레베카는 그날 밤 죽었지. 그 후 난 달에 갔어. 혼자서. 그거 알아, 데이비드? 네가 없는 달은 너무나 조용해. 데이비드와의 집을 뒤로 한 채 계속해서 도시를 조사하던 루시와 방랑자는 이내 악몽 잔상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티에 레베카가 빠질 수 없었죠. 루시와 방랑자는 레베카가 가져온 오토바이를 타고 악몽 잔상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끝내 아담 스매셔는 레베카와 방랑자로부터 루시를 고립시키는 것에 성공하죠. 그리고 아담 스매셔는 데이비드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무기로 루시의 머리를 조준합니다. 그러나 루시는 어째서인지 죽지 않았고 그녀는 알 수 없는 환영 속에서 데이비드의 모습을 쫓아갑니다. 기다려. 날 두고 가지 마. 루시. 애써 기다릴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루시의 눈앞에는 레베카와 방랑자가 있었죠. 루시가 아담 스매셔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레베카와 방랑자가 달려와 그녀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잠시나마 아담 스매셔로부터 벗어났다고 한들 기차가 종점에 도착하면 다시 괴물 같은 아담 스매셔와 맞서야 하는 상황. 그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루시는 레베카에게 진실을 밝힙니다. 내가 죽으면 악몽 잔상도 사라지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넌 단지 그 나쁜 놈의 주파수에 영향을 받은 것뿐이야. 드림밴드만 다 모으면 데이비드가 돌아올 거라고. 그 다음 다 같이 그 같은 짝퉁 녀석을 눕히는 거야. 데이비드는 돌아올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현실 속의 데이비드는 이미 죽었어. 너도 마찬가지고, 레베카. 너희들은 그날 밤 아담 스매셔의 손에 죽었어. 그날 이후로 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잘 수 없었어. 꿈속에서 반항해보기도 했어. 심지어 한때 악몽의 환상을 쓰러뜨리기도 했지.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지? 다음날 잠이 들면 변함없이 나이트시티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악몽을 꾸는데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 멍청아, 그런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 죽음이 의미가 있었다면 언제 죽었는지는 상관없지. 데이비드와 함께 아라사카 타워에 오르기로 약속했을 때부터 각오한 일이야.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미 죽은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잘 들어, 루시.
나랑 데이비드가 죽은 건 변하지 않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네가 우릴 기억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야. 그리고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건 결국 꿈이야.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결국 꿈에서 깨어나 그걸 마주해야만 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곁에 없더라도. 나이트시티가 아닌 라하이로이에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루시의 상처. 하지만 그 상처의 고통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리하여 루시가 레베카를 잊지 않았고 데이비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그녀 자신에게 되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담 스매셔에게 맞설 힘이 되어 주었죠. 마침내 달에 도착하여 아담 스매셔를 대면한 루시. 궁지에 몰린 아담 스매셔는 악몽 잔상으로서의 힘을 사용하지만 방랑자의 동료 아부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데이비드를 잔인하게 짓밟았던 기초적인 임플란트 산데비스타는 방랑자의 기초적인 공명 어빌리티에 봉쇄당하죠. 방랑자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자신의 악몽을 쓰러뜨린 루시.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데이비드가 나타납니다. I couldn't wait for you to come and clear the cupboard. But now you're gonna leave with nothing but a sign. Another evening I'll be sitting reading in between your lines. Because I miss you all the time. Get away, another way to feel what you did all yourself to know. 죽음을 초월하고 세계를 건너뛰어 마침내 다시 만난 소녀와 소년.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재회를 위한 것이 아닌 미처 하지 못한 작별 인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혼자 달로 떠났어. 루시,
달에서 보는 햇빛은 그 어느 비디보다 눈이 부셨고 루시, 달에 머물 곳도 생겼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 루시. 난 네 꿈일 뿐이야.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아직 너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 나도. 하지만 난 지금의 너에겐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 없다고 믿어. 고마워, 루시. 할 말 다 했어? 그런 표정 하지 마. 난 이런 눈물의 이별 같은 거 딱 질색이니까. 잘 있어, 바보야. 몸 조심하고. 그날 밤 그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소녀는 소녀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했고 소녀는 소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데이비드에게 지옥 같은 나이트시티에서 달을 올려다보는 법을 알려줬으며 데이비드는 루시에게 반드시 달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녀의 달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데이비드가 곁에 없어도 계속해서 데이비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살아서 사이버 사이코가 되거나 죽어서 사이버 펑크가 되거나, 하지만 루시가 삶을 이어가는 한 그들은 사이버 사이코도 아니고 사이버 펑크도 아닌 소중한 동료이자 평생의 사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루시에게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닌 얼마나 소중했는지로 기억될 존재들이니까요. 본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 루시는 데이비드의 빈자리를 마주했을 때처럼 또다시 달 위에서 홀로 태양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루시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나이트시티에서 루시는 데이비드의 납골당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달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우린 거기에 함께 있었어. 그리고 루시는 방랑자에게 선물한 사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넌 날 달에 데려가진 못했지만 우린 거기서 다시 만났어. 나이트시티에서도 매일 밤 어김없이 달은 떠오를 것이고 루시의 달은 오늘 밤도 변함없이 그녀를 비춰줄 것입니다.